일단 빨리 해보겠습니다. 3월 영업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DB손해보험 이재인 프로입니다. 오랜만에 진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 1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달은 가장 중요한 게 수술비 강조 안 하셔도 너무 많이 들으셨죠? 5세대 실손으로 변경된다 해서 수술비 너무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통합케어 진단비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치료뿐만 아니라 전후로 검사랑 재활 그리고 간병인까지 추가로 보장 가능하시고요. 순환계 생활비로 남은 보장 부분 더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암 치료비 컨설팅 할 때 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보험이 잘 팔릴까요? 이런 소비자들은 뭐 때문에 계약을 할까요? 뭐죠? 보장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실 뭐 내가 암 진단으로 3천만 원을 준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 암전 치료비를 가입했을 때 이제 내가 암 진단이 없어져도 마음 편히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가입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3월 달에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의미 부여를 좀 해볼까 하면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월부터 5세대 실손이 완전 확정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5세대 실손 하면은 보장이 축소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시잖아. 그래서 질병 수술비 이제는 진짜 제비를 하셔야 하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질병 수술비가 지금 너무 많이 팔리고 있어서 4월 달에는 질병 수술비가 이제 매회 동일 질병당 1회가 없어지시고 매회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가 더 상승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준비해 주셔야 하세요. 실손 좀 주기별로 좀 보시면 1, 2세대들은 보장이 좋지만 고객들이랑 이제 같이 늙어가면서 손해율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실손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재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계속 보장 축소된 일만 남으셨겠죠? 특히나 1, 2세대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팀장님들 잘 보시니까 상관없으시겠지만 일반 고객들이 만약에 실손 하나로 20, 30만 원씩 낸다 하면은 사실 이거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크게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1억짜리 이제 가입하시다가 이제는 사실 변경하셨거든요. 이제는 그거를 내가 그렇게 보고당 약을 드시긴 하시지만 내가 그거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하시면서 사실 이제 변경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 2세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나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면책 기간이 180일이 있으세요. 사실 동일 질병 한 질병으로 이제 한 1년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니시잖아. 사실 암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치료를 하시고 내심 같은 경우에 더 길게 치료를 하시는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6개월 동안 보장 공백 기간이 있으세요. 이런 보장 공백 기간에 되시면 사실 고액 항암 같은 경우에 치료 받으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특히나 통원 이제 전 세대에 걸쳐서 통원 의료비는 30만 원까지만 보장이 가능하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는 고액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시잖아요.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게 어떤 방법 있을까요? 막연하시지만 사실 중입자 치료는 5천만 원이신데 통원 치료시잖아요. 2분이면 끝나시니까. 그러면 내가 30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보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으시고,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간병인은 이제 간병인 하다 보면 이제 간병 파산되고 간병 지옥되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시니까 간병인 특약도 넣어주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수술비는 왜 넣으시는 거예요? 1세대 분들 사실 상관없으실 수도 있지만 3세대, 4세대 분들은 이제는 점점 보장이 축소되고 비중증 수술에 대해서 자부담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자부담에 대한 부분 수술비로 꼭 메꿔주셔야 되세요. 사실 수술비 생각하시는 분들은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이제 당장 수술할 일 많으신 분들 수술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그럼 수술비 비싸 그냥 나 실손으로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분들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애들 세대 지금 사실 3세대 4세대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2세대긴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그냥 꼭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애들 다 4세대란 말이에요. 얘네는 무조건 재가입을 해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얘네는 수술비를 최고 한도로 항상 가지고 있어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이제 5세대 실손은 4세대 4월부터 이제 무조건 나오니까 수술비 중요한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세대가 사실 뭐 급여는 상관없이 똑같으시고 비급여에서 이제 중증이냐 비중증이냐가 나눠지시는 건데 중증은 이제 또 동일하시고 비중증에서 자기부담금이 50%까지 늘어나거든요. 뭐 50%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비중증 수술, 대표적인 수술 중에 많이 하는 수술을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1위부터 20위까지. 근데 여기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들인데 여기 중에 중증 수술은 5가지밖에 없어요. 뭐 갑상선암, 유방암 이런 것들만 뭐 그런 중증 수술이지 나머지는 비중증 수술이시거든요. 특히나 백내장 수술 사실 이거 비급여로 치료하시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허리 수술 같은 경우에도 일반 카테터 일회용 카테터 비싼 거 쓰시면 1,000만 원까지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다빈도 수술 중에 대표적인 거 자궁근종 수술 있잖아요. 이거 하이프 수술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프 수술 이거 로봇 수술이라서 사실 거의 800만 원 정도 찍히거든요. 그 비급여에. 그러면 5세대로 바뀌시면 자기 부담금이 400만 원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00만 원까지 올라가시면 이제 이 400만 원을 어디에서 메꿔야 되냐? 그러니까 수술비를 그래서 챙겨 주셔야겠죠? 거기는 뭐 산적특례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암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수술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원이 3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40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은 나머지 370만 원은 또 내 돈을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아, 입원을 하면 되겠다. 입원은 많이 주니까 입원을 해서 해야겠다. 하지만 네이버에 일단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지금 촤라락 뜨시거든요. 하이프 수술 입원 적정성이 많냐. 하이프 수술 하시는데 10분 미만으로 걸리거든요. 실제로 한 7분, 8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자궁 근종으로 하이프 수술만 하시고 7, 8분밖에 안 걸리는 수술인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머니요 7, 8분밖에 안 걸려 10분 이하로 걸리시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하시면 이제 이게 그렇게 적은 시술 시간인데 이게 입원을 하는 게 맞냐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수술비를 주기가 좀 그렇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해드려야겠지. 내가 입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좀 보험회사에서 입원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고객 얘기를 하시면 꼭 의사소견이라는 말 아니면 여기 보시면 뭐 진통제 투여 아니면 지속적인 경과 관찰 이런 말이 꼭 거기 종이에 나와 있게 써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이제 입원 정당성이 있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해도 만약에 했는데도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료 너무 크다 실손치고는 이제 우리 손해사정자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희 소비자 선임권이라고 있어요. 소비자 선임권.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아니야 내가 손해사정사 고용할 테니까 내 손해사정사로 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임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사실 회사에서 보내준 사람보다 내 돈 내고 한 사람이니까 조금 더 중립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내 편을 약간 들어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소비자 선임권이라도 쓰겠다 해가지고 손해사정사라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다 이건 안 된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왜일까? 왜냐면 신의료기술 뒤에 이제 수술의 정의는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 절단,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뒤에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거, 그 인정을 하면 이제 수술에 포함된다고 말은 약관에 써 있잖아요. 근데 뒤에 신의료기술에서 인정을 하고 절단,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써 있어요. 약관에. 그래서 이렇게 최신 수술기법으로 절단, 절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하이프는
절단 절제가 있어요? 없죠. 그거는 뭐야, 고주파로 말리는 거잖아. 절단 절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의료기술은 맞지만 수술이 아니다 하면서 그런 지급 거절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도 하이프 수술 안 나간다 하는데 이런 타사 보시면 절단 절제 문구가 있으세요 실제로. 근데 저희는 그냥 여기에서 인정만 하면은 그냥 가능하다, 포함됩니다. 절단 절제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하이프나 체외 충격파 같이 절단 절제 아닌 기술도 수술비에서 보장 가능하시다는 거. 그래서 M사나 S사 같은 경우 타사 이제 기가에 수술비 있으신 분들 여기가 이 뒤에 절단 절제 문구가 있으시거든요. 특히나 여성분들 뭐 자궁이나 유방 같은 경우 이렇게 뭔가 이런 뭐 신의료 기술로 로봇 수술이나 아니면 고주파 수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 터치해가지고 수술비 좀 재컨설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자꾸 앞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DB 손해보험이 수술비가 뭐가 좋냐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많이 파시는 분들도 좋대 좋은데 뭐가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냥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4가지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보장 범위죠. 보장 범위가 가장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물론 금액도 너무 비싸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연계 조건도 사실 수술비 가입하는데 쓸데없는 거 다른 거 많이 넣으시면 사실 팀장님들도 그러시고 고객들도 나는 수술비만 딱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계 조건도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왕절개, 체액 충격파, 요실금, 치액 같은 경우 타사는 다 보장하지 않는 면책사항에 약관에 나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모두 보장하세요. 보시면 요거 임신 출산을 한 제왕절개, 요실금, 치핵, 뭐 체외 충격파, 석쇠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절단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약관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모두 보장하는 손해로 나와 있고 질병 1종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금 질병 수술비 상급종합에서 수술하실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비관혈이실 때 300만 원, 관혈하시면 2천만 원까지도 가능하세요. 관혈, 비관혈 따지면 사실 이게 무슨 질병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왜 2천만 원까지 필요하냐? 요거는 갑상선 암 다빈치 로봇 수술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급되세요. 저희는 5종에서. 따로 뭐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던가 이런 거 따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암 수술비 같은 거 따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2천만 원. 네, 로봇 수술에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엔대 수술 중에서 68대라는 수술이 있거든요. 68대에 아까 말씀드린 자궁근종 수술 그리고 허리 수술 하셨을 때 200만. 이거는 이제 관열 비관열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 질병 코드를 받으시면 200만 원 정액 지급이세요. 그래서 허리 수술, 자궁근종 수술, 뭐 부비동염 아니면 편도 절제술 그리고 아기들 같은 경우에 탈장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질병 수술 가입 안 하셔도 엔대 수술만 가입하셔도 200만 원까지 저기 지급되신다는 점. 예를 들어 뭐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종수술 같은 경우에 뭐 4종 5종 받을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나이가 사실 뇌동맥류라서 포획 색전술을 하려고 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근데 포획 색전술만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모양이 너무 되게 불규칙하고 안 좋아서 기두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 3종에 아까 말씀드렸던 3종에서 나가야 될 거 5종으로 나가는 거고요. 내가 협심증이야. 협심증이라서 이제 가슴을 열어야 돼. 가슴을 열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 가슴은 못 열어. 그러면 그냥 스텐트만 해야 돼. 그러면 아까 2천만 원 받으셔야 됐었던 거 300만 원으로 다시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포유색전 수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 비관열 수술로 3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관열 수술 하시면 2천만 원까지. 여기에는 갑상선암 다빈치 로봇 수술도 근치 수술 하시면 가능하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자궁근종 수술하시면 사실 자기 부담금 거의 400만 원까지 나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수술 그 입원 인정도 잘 안 해주고 그러면 370만 원에 대한 자기 부담금 저희 질병 수술비랑
종수술비 그리고 엔대 수술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넣으시면 430만 원까지 가능하시니까 자기 부담금 충분히 케어하고도 남으시겠죠. 그리고 아까 연계 조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타사는 이제 질병 수술비만 가입하고 싶어. 그래서 질병 수술비를 내가 열심히 7만 원에 딱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타사는 이런 게 있어요. 질병 수술비가 사실 그 손해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질병 수술비만 가입을 안 시켜주고 7만 원에 내가 딱 세팅을 했어. 자 이대로 승인 내주세요 했는데 이대로 승인 안 돼요. 3만 원어치 더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70%, 60%는 내가 6만 원에 세팅을 너무 잘했어. 그랬는데 이렇게는 안 돼요. 4만 원어치 다른 거 더 넣으세요. 해서 어쨌든 10만 원은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조건은 없으시고 연계 담보가 여러 개 있으시거든요. 연계 담보가 이렇게 쭈르륵 있으신데 이제 보통 한 3,000원에서 뭐 이제 5,000원 사이라서 이제 이 중에 하나 담보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비를 하신다 하면 전신마취 수술비 요거를 좀 넣어드리는 편이고 만약에 건강체로 하신다 그러면 요거보다 훨씬 저렴해지세요. 왜냐면 전신마취 수술비 80세 만기로 하면 훨씬 한 1,000원, 2,000원대로 확 떨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수술비도 넣고 전신마취 요것도 넣고 하면 말하기에 훨씬 더 편하겠죠. 근데 요즘에 최근에 변경된 건 통합케어 지역이라고 있어요. 요게 암내심일 때 처음에 검사랑 그리고 그 나중에 재활이랑 그리고 간병인을 사용하시면 전체 간병인 사용료의 50%까지 페이백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요거를 이게 제일 저렴한 방법이긴 한데 요거를 넣어주시면 수술비 구성에 검사랑 재활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암내심일 때 간병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암으로 근치 수술을 하시면 저희는 5종에서 나가요. 이게 근치 수술이라는 게 암을 아예 이제 완전히 다 제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치 수술은 5종이다. 타사는 4종에서 나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이틀 전에 간편으로 이분이 가입을 하셨어요. 사실 건강검진 예약해도 간편은 이틀 전에 가입하실 수 있죠. 근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으로 발견이 되신 거야. 그래서 3개월 뒤에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5종 2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셨거든요. 간편은 1년 내에 50% 감액이 있어도 10만 원 내시고 이분은 1,000만 원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50% 감액하셔도 본인이 내신 것보다 훨씬 많이 받으셨겠죠. 그래서 질병 수술비 하시면 사실 암 수술비랑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수술비를 넣어달라고 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암 수술비가 왜 없냐? 질병 수술비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해도 암 수술비가 없잖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사실 암 수술비는 감액 기간은 사실 동일해요. 근데 가입 금액부터 달라요. 가입 금액은 5종일 때 2천만 원, 암 수술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시거든요. 특히나 아까처럼 갑상선암으로 수술하시면 여기는 2천만 원 나갈 수 있는 거, 여기는 200만 원밖에 안 나가시겠죠, 사실. 그리고 면책기간이 없어요. 질병 종수술비는 이 다음날 가입하고 한 달 뒤에 수술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신데 암 수술비는 암담보기 때문에 90일 면책기간이 있으세요. 그래서 굳이 암 수술비를 이제는 고집해야 될 필요는 없으시다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병 수술비랑 엔대 수술비 그리고 질병 종수술비만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그 통합케어 진단비 검사 재활까지 가능하신 거 넣으시면 사실 젊으신 분들은 뭐 3만 원, 4만 원대 그리고 보통 한 5만 원 정도로 수술비 구성해줘라고 말씀하셔도 60세 여자분들도 5만 원대로 구성 가능하세요.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남은 그래서 3월 달에는 5세대 실손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일단은 만약에 내가 뭐 병력이 있거나 해도 사실 수술비는 준비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젊으신 분들 30대, 20대이신 분들은 수술비 최대한으로 어떤 수술을 받을지 모르니까 지금 최대한으로 가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그래서 이거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왕절개하면 몇 종이에요? 스텐트 하면 몇 종이에요?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참고하실 수 있게 몇 종에서 나가는지 넣어드렸어요. 파일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통합케어 지원비라고 해서 이제는 너무 이제 많이 발전했어요. 진단비부터 그리고 진단비하고 그다음에 주요 치료비 뭐 5년형 나오고 그다음에는 5년으로는 부족하다. 더 이제 나중에 뭐 재발되거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해서 뭐 만기 보장도 나오고 만기 보장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중요한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가입 못하는 건 사실 비용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생활비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생활비라고 하고 저는 사실 암주 치료비 동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생활비가 좀 받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 게 TNT 치료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TNT 치료라고 해가지고 여기 일단 먼저 할게요. 암통합케어 지원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게 통합케어 진단비가 이제 검사도 가능하고 재활도 가능하고 뭐 그러신데 사실 검사나 재활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간병비거든요. 간병비가 이제 암내심으로 간병인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최대 50%까지 페이백이 가능하세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썼다 하면 500만 원까지 500만 원 페이백 가능하신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거랑 간병인 사용 일당이랑 같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간병인 사용 일당은 그거대로 받으시고 여기에서 또 간병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00만 원 이상 하시면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 50%까지 페이백이 가능하신 거예요. 실제로 케어네이션에서 보면은 암내심으로 간병인 쓴 환자가 거의 42%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간병인 가장 많이 쓴 질환이 어떤 걸까요? 네. 맞아요. 뇌출혈 환자가 가장 크더라고요. 근데 뇌출혈 환자는 간병인도 쓰시고 장기 입원도 하시고 그러면서 재활치료까지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간병인 사용 일당 지금 20만 원일 때 간병인 사용 일당이랑 통합케어 진단비 같이 가입하시면 최대 본인이 사용하신 금액의 거의 2배까지 보험금 지급 가능하세요. 실제로 직장암으로 입원을 8일 하셨거든요. 8일 입원하시고 간병인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은 한 120 뭐 얼마 정도 간병인 15만 원이라고 해도 120 얼마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 50만 원 페이백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뇌출혈로 13일 또 입원하셨어. 그러면 이분도 한 50만 원 정도 페이백 받으시고 거기다가 재활치료까지 더 받으실 수 있죠. 이분도 뇌경색으로 7일 입원하셨는데 한 15만 원 하면은 한 105만 원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이 사용하신 금액의 이제 50% 페이백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병인 일당이랑 요거랑 누적이 안 잡혀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가입을 하시면 20만 간병인 일당은 일당대로 받고 요거는 통합케어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또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같은 경우는 질병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뇌졸중으로 90일 동안 썼다. 그럼 사실 간병인 비용이 뭐 1,000만 원 넘고 재활치료까지 했다. 그러면 아까처럼 가입을 하시면 20만 원씩 90일에다가 이 구간에 500만 원 추가로 더 간병인 얹어드리고 그리고 재활 비용까지 좀 더 챙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사실 요것도 갱신형으로 넣으시면 아까 보신 담보들 중에 가장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간병인 저렴하실 때 저렴하게 가능하세요. 다다음 주부터는 질병 간병인도 15만 원으로 다시 하향돼요. 저게 네. 요양병원 제외. 치료 제외야. 통합 케어 지원은 요양병원은 너무 좋아서 주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번만 받고 사라지는 진단금이나 아니면은 치료만 받을 수 있는 주요 치료비보다는 그런 치료 공백을 좀 메꿀 수 있게 검사나 재활, 간병인까지 다 메꿀 수 있는 통합케어 진단비로 간병인 보장 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동생 생활비 드디어 나왔습니다. 생활비는 사실 저렴하게 암조혈 치료비 가입하시는 것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제는 이 아까 말씀드린 TNT 치료라는 게 있어요. TNT가 이게 24년부터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암 수술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암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방사선이나 약물로 이제 최대한 병변 부위를 줄이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어떤 암으로 시작됐냐면 이게 항문암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항문암으로 아예 그냥 다 절제를 해버리면 사실 좀 사람 이렇게 삶이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유지를 하고자 다 없애지 않고 보존을 하고자 이제 방사선이랑 약물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최대한 적게 절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후도 너무 좋고 나중에 절제를 하고 나서 그 조금만 절제도 가능하시니까 요게 그러면 다른 암에도 적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24년 10월부터는 급여화가 됐어요. 아예 예전에는 비급여였거든요. 그래서 아예 급여화가 되면서 이제는 모든 암에 다 적용이 되신 거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TNT 치료를 많이 하시니까 아까처럼 방사선을 하고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 두 가지 치료 하시면 2천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시고 만약에 방사선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한다 그러면 3천만 원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월별로 따지면 이 두 가지 치료하시면 167만 원까지 세 가지 치료하시면 최대 250만 원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뭐 생활비 많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환자실이 들어있는지 뇌 순환계 특히 순환자 생활비에 중환자실이 들어있는지 남자분들 암 생활비에 중환자실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간이나 폐나 췌장암 같은 수술을 하고 나시면 이런 중요한 장기 수술은 수술하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예우를 하루라도 보거든요. 근데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남자분들 암 생활비 가입하시면 꼭 중환자실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순환계 생활비 가입하셨을 때도 중환자실이 들어있으셔야 사실 받으시기 쉬운 담보예요. 근데 중환자실 없고 보험료가 뭐 2,000원이다. 보험료 싸가지고 여기로 순환계 생활비 가입해야겠다 하시지만 보험료는 싸지만 받으실 확률이 되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혈전용을 하거나 설정이나 수술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중환자실이 없으면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암생활비에서 전이암일 경우에 굉장히 이게 받으시기 쉬워요. 전이암은 40에서 60%가 병행치료를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야 20% 이상 이제 생존율도 높아지시고. 그래서 따로 전이암 진단비를 비싸게 가입하지 마시고 전이암 치료비 같은 거 가입하지 마시고 그냥 생활비 하나 가입해 주시면은 전이암 치료일 때도 보장 가능하시니까. 그리고 생활비는 급여 비급여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비급여 항암 비급여 하이클래스 뭐 이런 거를 뭐 8,000 막 이렇게 넣으시는 것보다 차라리 급여 비급여 따지지 않는 생활비를 넣으시는 게 받으실 확률이 더 높으세요. 실제로 급여암 치료에서 급여 치료를 하시는 게 한 75% 정도 비급여 치료하시는 건 25% 정도시거든요. 25%가 너무 적다 해서 사실 그럼 비급여 치료를 안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비급여 치료 받는 순간 엄청 비싸지시니까 뭐 5,000, 7,000 막 이렇게 되시니까 이걸 안 넣으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 만약에 어떤 거 중에 넣어야 될까 고민을 하시면 급여 비급여 따지지 않으시는 거 그리고 그냥 그냥 그런 급여 비급여 따지지 않는 암조 치료나 아니면 암조 치료가 너무 비싸다 하시면 암 생활비라도 왜냐하면 이제는 TNT 치료가 급여화돼서 많이 하고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치료 많이 하시니까 생활비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까 보셨던 그 이분도 그 촬영하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셨잖아요. 중환자실 들어가서 스텐트 수술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순환계 생활비 받으실 수 있고 보통 이렇게 순환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 응급실에 갔다가 혈전용의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응급실 갔다가 혈전용의 치료 받거나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더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응급실 갔다가 바로 수술했다가 중환자실 들어가거나 이런 중환자실을 한 번씩 들어가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숨을 쉬거나 아니면 이 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순환계 치료에 중환자실이 없다 이러면 그거는 저렴하긴 하지만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적다는 거. 그래서 저희 두 가지 치료하셨을 때 2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세 가지 치료하시면 3천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암이랑 순환계 둘 다 중환자실 보장하고 있어서 받으실 확률도 더 높아지신다. 그래서 타사에 가입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남자분들 여자분들 가리지 않고 중환자실을 보장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험료가 어떤지, 그리고 순환계 생활비, 암 생활비 둘 다 있는지 같이 넣어주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계랑 암치료비가 저희 최저 보험료 2만 원이시거든요. 2만 원으로 업세일 가능하시고 만약에 여기에 하이 클래스 담보를 한 개만 넣으시면 10,000원 이상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원의 어떤 팀장님은 요거에 꽂히셔가지고 10,000원 이상 하시는 거에 꽂히셔서 요거를 2천만 원씩 넣으시고 하이 클래스를 1,000만 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애기들 이렇게 실손 없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자 보험 1만 원으로 안 가입하시고 이걸로 너 뭐 진단금 이런 거 이만큼 있어서 뭐해? 이거 생활비로 넣어야지 하시면서 차라리 이거 1만 원이랑 실손이랑 같이 가입을 시키시더라고요. 그걸로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10,000원대로 간단하게 업세일링 가능하시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암 치료비 하실 때 요거 이제 좀 이제는 사실 말할 게 굉장히 없어요. 진단금이 뭐 이만큼이 있니, 뭐 주요 치료비가 만기 보장형이니,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것보다 특히 여성분들 유사암일 때 보장이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리 특히 여자분들 유방 제자리암이실 경우에 제자리암일 때 이제는 수술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유방암이실 경우에는 이제 사실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그 수술을 하시기 전에 호르몬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시거나 해가지고 정말 부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약물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이분이 저희 그 매니저님 친구분이신데 이분이 실제로 유방 제자리암이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방사선을 16번을 계획을 하셨는데 이제 16번까지 못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리셔서 이제 더 빨리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하신 거긴 하시지만 그래도 유방 제자리암인데 방사선이랑 약물까지 한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만약에 1년 이상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나 지금 항암 약물 치료하는 거는 보장을 못 받으실 수도 있죠. 수술이나 방사선까지는 받고 1년이 넘었으면 6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되게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는 힘드신 거예요. 1세대 실손에서는. 그래서 암 진단비나 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있으셔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제자리암을 보장을 하는지 이걸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 많이 확인 안 하시더라고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은 보장을 하는데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은 보장하지 않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왜냐면 다 이렇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하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한 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한 20%로 가입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 기간만 보장이야.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은 보장하지 않아요. 아까처럼 요즘에 여성분들이 뭐 자궁이나 아니면은 유방 제자리암 뭐 아니면 경계성 종양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걸로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하시면 나오실 부분이 없는 거예요. K사, H사 다 그러시고. 그리고 특히 여기는 암주치에도 경계성 종양이랑 제자리암을 보장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거 타사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까지 모두 보장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 뒤에 무조건 다 유사암 포함이라고 써 있으시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까지 모두 포함되세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통합 유사암 진단비라고 왜 그냥 유사암이랑 통합이랑 다른 게 뭐냐 하시는데 저희 통합 유사암 진단비는 6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사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이신데 저희는 제자리암이 3번 더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리암이 유방이랑 기타 부위, 생식기랑 자궁의 기타 부위, 그 다음에 그 기타 부위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리암 3번이 나가시고
세 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또한 암전 치료비나 하이클래스 암전 치료 같은 경우 경계성 종양이랑 제자리암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3월부터는 다음 달에 5세대 실손 나오는 거 대비해서 수술비 최대한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40대 분들 아니면은 그 밑에 젊은 분들 수술비 최대한으로 까지 채워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합케어 지원비로 검사랑 재활 그리고 간병인까지 보장 공백 없이 최대한 채워주시고, 생활비로 거기다 보장 더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